이 페이지는 설명할 것이 일단은 딱히 질문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 여러분 일단은 491번 볼래요? 자, 여러분의 질문은 없지만 491번을 봐주세요. 요거는 좀 진짜 외웠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한 건데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이름. 그거 말고요. 쟤 뭐라고 읽어야 돼? 어?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고 질문했잖아. 그 대답을 해봐봐. 그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야 돼. 두근의 차. 그러면 이거 두근을 구해도 되는데 두근을 안 구해도 바로 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두근의 차 공식 있잖아요, 친구들. 근데 이거는 진짜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공식을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근데 지금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까지 붙여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근데 알파가 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게 두근의 차가 되겠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뭔데요? A분의 네, 두근의 곱은 A분의 두근의 차는 A분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근을 인수분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두 근의 차를 빨리 구하고 넘어가죠. 아니면 근의 공식을 구해가지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합이랑 곱처럼 여러분 이거 세트로 바로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쓸 때가 많답니다. 앞으로 2차 함수에서도 계속 나올 거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주세요. 그래서 두근을 구해도 되지만 6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70인가? 요거 계산해도 여러분 바로 그냥 답이 나옵니다. 4번. 답이 4번이네요. 121이니까 11이니까. 해서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자, 이거 조심할 거는 짝수 판별식은 안 돼요. 짝수 판별식 아니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돼.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끼리 두근의 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근의 차. 그래서 저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두근의 차 제곱은 두근의 합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비추라고. 공식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여기다 넣어서 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생각나야 되는 거 맞는데 제일 빠른 것은 요것이다. 두근의 차 공식.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근의 공식이라서 질문 없는 것 같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69쪽인데요. 우리 개수가 무리수면은 양변에 이 적당한 무리수를 곱한다는 게 켤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켤레. 그래가지고 만약에 497을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고차한 개수가 이쁘지가 않으니까 뭔가를 곱해주겠다 이거야. 여기다가 뭐 루트 3 플러스 2 이런 거 양변에 곱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싹 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유리수로 만들어야 우리가 x자 인수분해를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합차 때문에 3 빼기 4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2 곱했으니까 x 이렇게 붙고 자 여기는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서 지금 6 빼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2 생기니까 플러스 루트 3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 더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는 0 어쨌든 여기가 개수가
요것보다 요렇게 돼야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기는 루트가 없어야 이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양쪽에 다 루트 있으면은 바로 이걸 찾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더하기 루트 3이랑 얘가 그냥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어디 주냐면 위에다 주면 되겠네요. 위에다가. 그러면 얘 되잖아요. 인수분해 된 거죠, 이게. 해서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쁘게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질문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499 괜찮죠? 자, 질문 있으면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501번 잠깐 봐봐. 자, 이게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은 근이랑 개수랑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대입하면은 답 나오는 거 맞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니야.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인데요. 지금 상수항이 고정이지 않아요? 그러면 두 근의 뭐를 알고 있는 거죠? 두 근의? 그쵸. 알고 있는 거를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풀자 이거야. 여기가 조금만 길어도 대입하기 귀찮잖아. 이거 만약에 뭐 2 마이너스 루트 2였어 봐. 그러면 그래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랑 다른 한 근을 곱하면 4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식으로 적었지만 4를 얘로 나누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일 거고 2루트 2겠죠. 그래야 이렇게 둘이 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근을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한 근도 알잖아? 그러면 근 두 개를 알면 요 A는 두 근의 뭐를 이용하면 되죠? 뭐 이용할 차례야? 이제 두 근의 합 이용할 차례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루트 2잖아. 그러면 A는 3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손으로 대입해서 노동하는 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팔만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런 거야. 개수를 보고 내가 이거 안다 이렇게. 근데 502번은 지금 그게 안 돼. 연립해야 돼 얘는. 대입을 하거나. 왜냐면은 여기도 지금 문자 들어있고 여기도 문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연립하는 거로 가야죠. 근각계수 관계로 풀던지 아니면 대입해서 풀던지. 근데 4를 넣으면 사실 여기서 m 값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대입하는 게 이유가 있지. 근각계수 관계로 바로 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문자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있어. 그럼 얘는 대입하는 게 낫죠. 하나 확실하게 먼저 구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4를 넣으면 되겠다. 16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m 값을 구하면 m은 두 근의 곱이니까 n도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m을 구하면 n 구하는 건 쉬우니까 네,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또 질문 있으신 분, 요 페이지 504가지 중에서 참고로 504번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랐으면은 풀이 기억해야 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를 근으로 갖는다. 질문 없으세요? 틀렸던 거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나요? 좀 대답 좀 해라, 얘들아. 아, 정말. 자, 70쪽에 밥 안 먹나? 설날 때 맛있는 거 안 먹었나? 씨. 대답을 안 하고. 아, 진짜. 그 70쪽에 여러분 가보자. 70쪽에 505번을 푸는 거랑 506번을 푸는 거랑 조금 사실 배운 걸 이용해서 풀려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505번을 풀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면 절대값 안에 0으로 되는 x값.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러분 3이잖아요. 3.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돼요. 바로 못 풀어요.
끼워 맞춰서 막 근을 찾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3보다 작을 때와 3 이상일 때로 2번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라는 소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고 3 이상일 때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고 본 거니까 그대로 나와서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고 2번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풀었어. 그럼 우리가 요거 두근의 합이 1이니까 4랑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 근데 얘의 근이라고 해서 둘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전제 조건이 3보다 작을 때라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3보다 큰 거는 지우고 마 3만 지금 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등식 할 때도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똑같아.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풀었어.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1이니까 마 4랑 3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3 이상 1 때 푼 거기 때문에 3 이상인 것만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뭐 틀렸어? 위에 거? 잘못했네요. 저희가 고마워요. 틀린 데 찾아주는 마이너스 6이군요.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이 그죠?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가 맞네요. 마이가. 땡큐. 자, 근데 506번은 여러분 조금 달라요. 506번은 이 출제 의도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해도 x제곱이랑 똑같다 해서 쟤는 2번 나눠서 안 풀어도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x를 제곱하는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는 거랑 어차피 플러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등식이에요. x에 뭐가 들어가도 저거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0은 0 해서 요거를 똑같이 생겼으니까 치환해서 바로 풀 수 있어요. 얘는 위에 거는 그게 안 되고 밑에 거는 이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2번 푸는 것보다는 한 번만에 푸는 게 어쨌든 낫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절대값을 치환을 하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요. t 값이 지금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누구랑 누굴까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누구랑? 마이너스 누구? 빨리 해. 너네가 구해야지. 내가 구하니? 마이너스 5랑 4.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절대값을 t로 바꿨잖아요. 그럼 t는요 무조건 0 이상인 것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환의 좋은 점은 단순해져서 좋은 점인데 문제는 치환을 했을 때 걔가 모든 수가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은요 최소 0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5인 거는 불가능. 해가 없다. 절대값이 4인 것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t는 절대값 x인데 그게 4인 것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마이너스 5라고 해봤자 어차피 여기는 해가 없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지금 얘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4인 거는 누구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요게 출제 의도긴 한데 위에 것처럼 풀어도 괜찮죠.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에서 2번 나눠서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된다. 그래서 506번은 치환 가능. 507번은 치환 못하죠.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가지고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위에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그러면 다른 건 여러분 다 한 것 같고
괜찮으세요? 509도 괜찮으신가요? 509? 자, 참고로 여러분 509번에 문자를 잡으실 때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효율적으로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궁금한 거를 x로 잡는 게 어쨌든 좋잖아. 자, 여기를 x라고 쓰잖아. 그러면 여기는 사실 바로 썼어야 돼. 뭐 빼기 뭐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반지름의 합은 9잖아요. 18의 절반이 9잖아요.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9-x 이렇게 바로 했으면 좋겠고, 뭐 물론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9에서 x 빼서 9 빼기 x. 그럼 문자 잡은 건 이게 끝났어. 이제 식만 세우면 돼.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18파인데 분수가 생겨서 싫으면 2배 당겨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약간 만화문 같은데요? 맨날 만화 주인공 그릴 때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지 않나? 하여튼 이렇게 생겼죠? 지금 위에가 여러분 18파이면 밑에도 18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36으로 식 세워도 괜찮지? 분수해도 돼 여러분. 어차피 반원이 나와서 2분의 1 붙는 거랑 내가 전부 다 2배에서 36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81, 9981. 그 다음에 빼기 9-x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줄. 그래서 요 그림 자체가 그 내신 대비할 때 그 평택실록도 그렇고 종종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돼요, 여러분. 분수가 싫으면 아예 그냥 2배를 당겨버려, 미리.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원래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9 빼기 x제곱에 반원이니까 반. x제곱도 반이니까 반. 9981도 반.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8. 그거랑 2배 땡겨서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쨌든. 하시면 되고. 추가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안 하는 거 넘어가면. 자, 그리고 511번은 나연이 이거 식만 적어놓고 뭐 안 풀었던데? 왜 안 하는 거야? 식만 있던데 딱? 아, 식이 이해 안 돼서? 여러분 일단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원래 A1이었어. 근데 X% 인상을 했다 칠게. 그러면 원래 가격의 100분의 X만큼이 더해지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안 쓰고 A로 인수분해해서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그냥 적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뭐 은행에 저축하거나 여러분 투자하실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이율 붙는 거? 내 금액에 뭐 1.05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구한다고. 만약에 5%가 붙는다는 게 1.05배가 되는 거야. 내 금액의 1.05배. 1하고 조금 더 붙는 거지, 이자까지. 이런 느낌이니까 1 더하기 x인데 비율, 퍼센트가 100분의 x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x. 자, 만약에 여러분 할인이면요. 여기가 할인이면은 그냥 이것도 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이 나중에요. 수학여행 가야 돼가지고 옷을 사러 갔어. 옷을 사러 갔는데 30% 할인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원래 금액에 100분의 70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사고인 30% 할인이면은 원래 거의 100분의 30만큼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빼기죠. 할인이면 뺄셈, 인상이면 플러스. 그것만 구분하면 되고 1은 원래 금액에 뿔마가 붙는 거니까 인수분해 때문에 1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된답니다.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물건의 가격이 있었어. 근데 X%를 붙였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인상까지 한 금액인 거죠.
근데 또 인하했대요. 인하.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x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금액에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게 공식이라서 그냥 연달아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그러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9 하는 거죠. 낮아진 거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어차피 약분 가능하죠. 0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차피 100을 곱해서 전개하고 싶고 100을 곱해서 전개하고 싶잖아. 그러면 곱하기인데 100을 2번 곱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만을 곱해야 똑같은 게 맞죠. 100만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0을 분배 법칙 했으면 여기는 만을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2차 방정식이야. 빨리 마무리해봐. 511번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 공식 몰랐던 거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시 되돌아갈 시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무조건.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무거나 여기까지만. 유형 몇 번냐? 5번에. 506번에. 어디 이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한 거잖아. x의 절대값 x를 치환한 건데? 뭐 너 a로 해도 되고 아무거나 치환.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있으면은 치환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x를 구해도 되잖아. 그래서 치환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할 것은 그냥 x제곱이 절대값 x를 제곱한 것과 같다. 요거 1번. 그러면 절대값 x가 있고 얘는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니까 얘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면 제곱한 거랑 그냥 있는 거랑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애가 나온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를 풀잖아? 그러면 이 x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3보다 작은 것만 답이어야 돼. 응. 그래서 3은 안 되고 마이만 되는 거야. 이 식에서. 그럼 위에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그치. 3보다 뭐 할 때? 그래. 정확하게 여기에만 맞는 것만 구해야 돼. 근데 그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3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범위에 맞는 거. 그렇게 풀어야 돼. 또 개인 질문 또 있는 사람? 없으세요? 이해 안 된 거 없으세요?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지금.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판별식 파트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거를 풀다 보면 여러분 짝수 판별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짝수 판별식. 지금 514번은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죠. 왜냐? 여기가 여러분 대놓고 2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B' 부르기로 했어요. 짝수 판별식에서.
B의 절반, B 다시. 자, 그러면 우리 수영씨 짝수 판별식은 뭐예요? 공식이. B 다시 제곱 오키 해서 여러분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에 2가 없었다? 그럼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고 지금은 2를 딱 떼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여러분 그냥 약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짝수 판별식. 자, 근데 중근을 가진대. 나연아, 판별식이 어때야 돼?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 여기 일단 생각이 나야 되고요. 물론 2차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3차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2차 방정식에서만 지금 우리 판별식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A 값이 1이라는 거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그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A가 1이면 이게 자동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X 값이 누가 나오겠어요? 그럼 그게 이제 바로 중근인 거죠. 짝수 판별식 필수입니다, 여러분. 515번도 보면은 위에 거는 짝수 판별식 되죠? 그러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어색해도 무조건 연습해야 돼. 훨씬 빨라. 자, 밑에 거는 요거는 짝수 판별식 돼야 안 돼요? 그럼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는 거고. 없으신가요? 515번까지 질문 없으세요?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우리 요거 주아야, 짝수 판별식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도 요만큼이 여러분 B'이잖아요. 그죠? B'. 그래서 그냥 요거 제곱해서 이렇게 짝수 판별식 쓰는 게 낫겠죠? 질문 없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있으면 얘기라. 자, 그럼 넘어간다 일단. 자, 유형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이거 복소수 할 때 나온 거잖아요. 이 조건은 A랑 B가 둘 다 무슨 수라는 소리죠? 네. 요건 여러분 이제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원이든 나올 수 있는 멘트라서 A, B가 음수라는 걸요 그냥 저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안 났으면은 다시 진짜 외워서 안 까먹어야 돼. 자, 두 가지 외웠어야 되거든? 곱했는데 그냥 루트 AB 말고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케이스가 뭐였냐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서 여기는 양수 됐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뿅 생겨요. 왜냐? 해보면 돼요, 여러분. 루트 2i랑 루트 3i랑 곱하면 루트 6 되면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해했으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AB가 음수라는 뜻이고요.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친구들. 문제에서 분수 모양을 이렇게 합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럼 얘도 A랑 B 부호 알려주는 거잖아. 부호가 뭐라는 소리였게? A는 부호가 뭐라는 소리게? 양수, 오케이. B는 부호가 뭐라는 거게? 오케이. 해서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되니까요. 안 많잖아. 요 곱하는 팀이랑 나누는 팀이랑. 자, 나누는 팀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케이스는 분모만 음수여야 됩니다. 분모만 음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밑에 이렇게 i를 여러분 꺼냈을 때 실수화 때문에 그래요. 밑에는 i가 있는데 위에는 i가 없어야 실수화를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생겨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나가고 루트 3분의 2인데 뒤에 i가 있잖아. 그럼 얘는 다시 근호 안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죠. 그것은 실수화 때문입니다.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해서 요 두 개만 여러분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두 개 외우시고 자, 근을 판별하세요 하면 여러분 대놓고 판별식 쓰면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얘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얼만지는 몰라도 돼. 부호만 알면 돼. 부호만.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셋 중에 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음수인데 제곱을 하면 무슨 수야? 근데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또 무슨 수야? 그쵸? 얼만진 모르지만 판별식을 했을 때 양수라는 건 분명하죠. 0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요거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야죠. 요런 겁니다. 71초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이거요? 네. 519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중근을 갖는데. 다이나 그러면 얘는 뭐 써야 돼? 오케이. 판별식을 해서 여러분 0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니까 여기서 b제곱 2 저거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내가 판별하고 싶은 거는 짝수 판별식 쓸게요. 뒤에 거 b-제곱 마이너스 ac 의 부호 조사. 얼만지는 몰라도 양수인지 음인지 0인지만 찾으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a제곱이 여기서 거슬리잖아 지금. 요 a제곱. 저기 a제곱 있지. 그럼 a제곱 대신 4b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문자가 두 개인 것보다 문자가 하나인 게 무조건 편하죠. 부호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제곱은 하고 이 양식에서 여기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맞아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 얘 부호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 해봤어야 돼요? 누군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답이 이거에서 멈추면 답을 못 구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인수분해 말고 답을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봐. 2차식이 나왔잖아. 뭐 해야 돼? 응? 여기서 판별식을 또 쓴다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대충 뭔 말하는 줄 알겠는데, 얘가 여러분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답이 되는데 지금 못 구하잖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얘랑 얘밖에 없잖아요?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은 여기 무슨 값이라 불러요? 최소값이라 부르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여기가 여러분 최대값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값이 중요한 거잖아. 이 값이.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하니까 지금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B축이야, B축. 예, 문자가 B라서 B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텐데 얘가 얼만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뭐 할 거 아니야. 얘가 얼만지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무슨 점이라 불러요, 여기? 이거 무슨 점이라 불러? 2차 함수에서 이게 무슨 점이죠? 이름. 꼭지점. 너네 아는 거잖아. 이건 대답해야지. 2차 함수 꼭지점. 그러면 표준형 만들어야죠. 왜 표준형 만들어 봐봐. 표준형 완전 제곱식 들어가는 거 있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b-1 제곱 플러스 4. 근데 표준형 만들 수 있어야 돼. 저렇게 생겼잖아.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 2잖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B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위로 블록하고 여기가 1일 때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 2차 식은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면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얼만지가 중요한 거니까 y좌표가 궁금한 거야. 결론은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b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큰데 그게 마이래. 그러면 뭘 넣어도 어차피 마이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뭐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냥 항상 음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일 커도 음수잖아. 그러면 뭘 넣어도 음수지. 그래서 0보다 작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음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2차 함수가 나왔는데 그 2차 함수가 항상 음수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항상 음수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쓰는 게 여러분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건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2차 함수 나중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겁나 중요하잖아요. 꼭지점 좌표 찾고 아볼인지 위볼인지 딱 그려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수영이가 아까 판별식 얘기했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또 쓴다는 거잖아.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 얘기한 거야? 그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 추가 질문 있으면 주세요, 친구들. 71쪽까지. 이제 여러분 복습해서 꼼꼼하게 채우는 게 중요해요. 이제 틀린 거를 또 틀리면 이제 안 돼. 질문하실 분 여기까지. 소희 다 됐어? 질문 없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갈게요. 근데 여기는 그냥 거의 뭐 꼼짝무시 문제인데요. 여기서 몇 번 할까요? 여기는 그냥 판별식이랑 그건데. 질문 있으신 분 5, 2, 6까지 중에 전부 다 판별식이라서 그냥 이 질문하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없으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우리 근각의 관계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529번이 아까 그거죠? 이거 뭐라 부르기로 했죠? 우리 두근의 그쵸. 해서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다는 점 계속 여러분이 써야 안 까먹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 곱셈 공식 모르면 안 되겠지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거 다른 방법도 있긴 해. 이런 봐봐. 곱셈 공식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저거 보면은 두근의 합이 3이고 저거 3분의 한 겁니다. 두근의 곱이 3분의 1이다 쓰고 제곱의 합도 구할 거고 세제곱의 합도 구할 건데 물론 그 곱셈 공식으로 하면 여러분 한 방에 끝나는 거 알죠? 아는데 그냥 참고야, 참고. 자, 뭘 해도 되냐면 여기에다 여러분 생각해봐봐.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여러분 0이거든요. 근이니까. 두 식을 여러분 더하면 얘 그냥 곱셈 공식 없이 구할 수 있어요. 구조를 보세요. 둘이 더하면요. 3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 알파 더하기 베타. 둘이 더하면 2는 0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게 3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 얘 구할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7제곱 못 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5제곱 못 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3승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저 식이 성립하면 x를 곱해도 성립하거든. 이거 해서 3 이 밑에 똑같은 거 있다 생각하면 개수는 1 이런 방법도 있다. 합이랑 요거 알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 하나씩 더 올리면 4승도 구할 수 있고 5승도 구할 수 있고 6승도 구할 수 있고 7승 공식 몰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2승이랑 3승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꼴찌꼴찌 편하게 쓰니까 하면 되는 거고, 자, 혹시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5승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5승, 4승, 3승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5승을 구하려면 또 4승도 있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 왜 내 의도는 알아듣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3 마구 1 이 개수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해서 찾는 것도 막 엄청 산으로 가진 않아. 계속 규칙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곱의 합이 얼마야? 아, 이거 지워버렸어. 봐봐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은 살리고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9도 살리고 1차. 그 다음에 1은 2번 더해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까 세로로 쓴 거 생각해봐. 1 더하기 1은 2잖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저거잖아요. 그 합이 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5. 넘기면 25인데 얘 때문에 근데 개수가 3으로 시작해서 안 이쁘다. 1로 시작하면 이거 개 빨리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요 3 때문에 계속 나누기 3을 해야 돼가지고 숫자가 좀 안 이쁘긴 하네. 그래서 저렇게 항등식을 만들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 하나를 더 알려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 530번은 얘 이거 통분도 안 했으면 그냥 안 풀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통분 해야 되잖아, 통분. 자, 당연히 분수 계산이 나왔다? 그럼 통분해야지. 분모를 얘들의 최종 배수 알파 베타로.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제곱의 차는 두근의 합, 여기 두근의 차.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냥 차 구하고 합 구하고 곱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통분. 다음 얘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531번에 그럼 봐봐. 절대값 있을 때랑, 자, 문제에서 절대값 있을 때랑 루트 들어갈 때 있죠. 요거는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 우리는 이제 알파가 우리 허수라는 걸 배웠잖아. 이제 요거랑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 부호를 알아야 풀 수 있어요. 부호를 모르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죠? 부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부호를 모르면은 저거 못 구해요. 절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값도 쫄 필요 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해볼 건데, 지금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1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 더한 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거를 여러분 제곱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차수가 낮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차수가 높잖아. 그러면 그냥 차수 낮은 걸 제곱하면 제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그럼 이제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이게 왜 틀릴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이제 뭐일 수도 있어요? 부호가? 그치.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3 때처럼 하면 안 된다고. 왜냐? 루트랑 루트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풀던지 이렇게 풀던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앞으로 다 거의 다 높은 확률로 틀리겠죠? 자, 곱이 플러스죠. 근데 합도 플러스잖아요.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곱이 양수인데 더한 것도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둘 다 무슨 수라는 뜻이죠? 지금은 여러분 이 뜻 알죠? 곱이 양수면 뿔뿔이거나 마마인 거잖아요. 근데 합이 음수였으면 이쪽이겠죠. 이쪽. 근데 합이 양수잖아요. 그럼 이쪽이죠.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너무 이제 착하게 만든 거지. 아무도 낚시를 할 마음이 없이 그냥 3점짜리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야, 이거는. 얘는 이게 괜찮죠. 확인했으니까.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양수면 괜찮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결론은. 6 더하기 2는 8. 그러면 제곱해서 8이니까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근호가 있는데 곱셈 계산을 하거나 나눗셈 계산을 한다. 그러면 부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5, 3, 1만 좀 주의하면 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하다가 쉬는 시간 줄게요. 여러분 좀 하다가.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에서 요거보다 뒤에 게 더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으니까 뒤에 걸로 설명할게요. 자, 유형 12번 라인에서요, 여러분. 자, 533부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3. 여러분 일단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맨날 하는 게 근해 공식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해 공식 거의 안 쓴다니까. 한 번도 안 쓰고 시험이 끝나. 자, 근해 공식 아니고 그걸로 가야 돼. 근계관. 자, 여러분 요거 봤을 때 해야 되는 거 2개 있거든요. 뭐냐면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요거 플러스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5다. 요 3개 이용하면 저런 문제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제곱이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제곱보다 무조건 차수 낮은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센스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2차를 1차로 낮추기. 그러면 이제 이뻐지잖아, 저기가. 그냥 요거 이용하면 답 나오고 끝났잖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계관만 이용하면 안 되고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네제곱 이런 거 나오면은 차수부터 낮추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보면 534 모양을 보세요, 친구들.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도 무조건 세제곱부터 다른 애로 낮춰야 되는데 지금 숫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 알파 곱하면 되죠.
세제곱 만들어야 된다며.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3알파랑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근교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차수가 여러분 2차 이상이 나오면 일단 저거부터 하셔야 돼요. 차수부터 떨구기. 2차 이상이면 전부 다.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여기도 보이세요? 2차 보이죠? 그럼 얘도 무조건 그거부터지. 조금 더 센스 있으면 얘 이항시키면 되지 않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은요. 4알파랑 똑같잖아. 이게 4알파잖아. 2차 이상은 무조건 저거부터 하시면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4알파듯이 베타 제곱 더하기 1도 4베타니까 여기에서 4알파에서 3알파 빼면 이거잖아요. 그럼 옆에 거는 이거겠죠. 그냥 이거를 복잡하게 보이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 둘 다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통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통분을 해도 연락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지금 그게 의도가 아니라고. 536도 마찬가지입니다. 5승의 합이랑 4승의 합을 구하고 있었으면 지금 잘못 푼 거야. 답은 맞았어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의도가. 5승이랑 4승을 만들 수 있잖아요. 대입을 하고 몇 승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몇 승 곱하면 되냐고. 알파 세제곱 곱하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 지금.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 빼기 알파 3승은 0. 그러면 얘는 4알파 세제곱이랑 똑같다. 얘네가 4알파 세제곱이면 얘네는 4베타 세제곱이겠지.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이제 곱셈공식 가던가 하면 되죠. 일단은 536까지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536까지 복습하세요. 이제는 안 틀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안다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절대 안 까먹도록. 536까지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 추가 질문 있는 사람 추가 질문 주세요.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물 마셔봐. 응. 533? 뒤로 갈 수 없는 이상하죠. 뭐가? 어떻게 했는데? A를 A 알파를 일단 여기 X 대신해서 여기 옆에 알파 쓰고 응. 만들어서 그냥 식으로 쫙 얘기를 해줘. 그 알파를 여기다 X에다가 여기다가 응. 다 넘겼고 있는 알파식 A를 그래서. 거기가 3 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B도 똑같이 얘는 넘기면 안 되지. 얘는 1차잖아. B는 이렇게 두근의 합이잖아. 3배. 응.
안 넣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거는 낮추려고 우리가 대입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둘 다 똑같이 1차니까 그 두근의 합으로 그냥 가는 거죠. 차수 높은 것만 떨굴 때. 그리고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심지호.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 일단은 유형 한 2개만 지금 더 할게요. 다음 유형 넘어간다. 유형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537 대표 문제부터 여러분 볼 건데요. 두근의 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 3알파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저거랑 문자 안 겹치게. 뭐 A, 3A 해도 되고 K, 3K 해도 되고 하면 두근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과 계수 관계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가지고 이제 연립하면 되거든요. 지금 두근의 합이 4알파인데 그게 이거랑 똑같고 두근의 곱은 3알파 제곱인데 그게 A분의 C랑 똑같다 해서 연립을 하면 알파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M도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연립하는 과정에서 M 자리에 지금 알파 넣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감은 있으면 돼. 얘가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m이 3알파 제곱이니까 4알파는 3알파 제곱 빼기 4. 그럼 인수분해하면 알파가 2개 나올 거거든요. 그 2개를 넣으면 M도 2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정수였겠죠. 계산 여러분이 해보면 되는 거고 두근을 가정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간다. 이거 대입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밑에 것도 여러분 보시면 538은 가정 안 해도 풀 수 있죠? 이제 두근의 차 나왔잖아? 그럼 바로 공식 써서 그냥 는 1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이제. 뭔지 알지? 빨리 공식 써봐. 공식으로 안 푼 사람들. 두근의 차 공식 적고 그게 1이다. 이제 이것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앞에 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착착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다고 지금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주아 답 나왔어? 공식 외웠어? 어? 뭐라고? 두근의 차 공식 이거? 왜 좀 더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 되잖아. 조금밖에 없잖아. 공식이 짧잖아. 여러분 그 참고로 그 최고 차항계수 음수면 절대값 씌워야 되거든요. 뭐 사실 다 나누면 되긴 한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오잖아.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은 그래도 여러분 1로 계산해야 돼요. 음수여도 양수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양수지만. 그러니까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1이다 해서 요거를 그냥 한 방에 갔으면 좋겠는 거고, 루트는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서 2k-3 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은 1이다 해서 요거 하나만 쫙 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k 값의 합 물어봤잖아. 그러면 k를 안 구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전개했을 때 두근의 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각계수 관계로 그냥 바로 갔어야 돼.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얼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두근의 합 구하고 그냥 끝나야 되죠. 빨리빨리. 그러면 여러분 539는 똑같잖아요. 539는 537이랑 똑같고. 자, 그 다음에 540번은 이거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자,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두근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죠? 0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얼마라는 소리죠? 두근의 곱은 어때야 되죠? 제곱? 아,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곱이 무슨 수야? 곱이 음수.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부호가 다르다만 있으면 곱이 음수인 것까지만 알 수 있거든.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 저 두 개를 다 써야 맞는 답이 딱 나오고 끝나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두근의 합이 0이니까 여기가 0 되는 게 여러분 두 개 나왔을 거야. 그 두 개를 다 쓰면 지금 틀린다고. 왜냐면 부호가 반대니까 곱하면 음수잖아. m 플러스 2가 음수인 것만 지금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합은 0이고 곱은 음수다 이렇게. 얼만지는 이제 몰라도 되죠. 저것만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 다 외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단 요 파트가 뒤에 또 있는가. 그거네. 또 근계간 곱셈공식이네. 이건 뭐 그냥 전개도 나오잖아. 여러분 자 544 잠깐 보세요. 544 절대값 나왔죠 친구들. 자 절대값 나왔을 때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부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부호. 자 일단은 얘를 보고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두근의 뭐는 알죠?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절대값의 합은 5인데 그냥 더한 거는 1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나왔어. 부호가 뭐라는 뜻이게? 부호가 어때야 될까?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응? 그치. 여기 봐봐. 이게 그냥 결론이야. 만약에 절대값을 해서 더한 거랑 그냥 더한 거랑 여러분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게 이거는? 알파랑 베타가 뭐라는 뜻이야? 응?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랑 같대. 그럼 무슨 말이냐고. 둘 다 무슨 수? 둘 다 양수면 그렇겠죠. 음수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값에 얘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다 알파 되는 거 아니잖아. 음수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맞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어야 돼. 부호가 만약에 절대값의 합은 5인데 그냥 더한 게 만약에 마이너스 5대 이게 얘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알파 베타가 뭐라는 소리예요?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근데 얘는 절대값끼리 더한 건 5고 갑자기 그냥 더한 건 또 1이래.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얘는 어떻다는 소리예요? 그쵸.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호가 다르다 했죠? 그러면 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알파는 양수라고 하고 베타는 음수라고 하겠어 라고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더한 건 1이었잖아.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두 근이 나오고 A도 찾을 수 있겠죠. 두 근의 곱으로. 그러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 나와도 전혀 쫄 게 없고 부호가 뭔지를 생각하면 돼. 끼워서 맞추는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해보시면 이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거든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 6이잖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값에 쫄면 안 됩니다. 그냥 맨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44까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복습하세요. 복습 여러분.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 하는 거 이제. 다음에 진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추가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3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2차 방정식 뒷부분 합시다. 자, 이제 핸드폰 그만하시고. 자, 뒤에 여러분, 아주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남았는데,
일단 여기는 몇 번 할까요? 혹시 다 할 줄 아시나요? 45, 46, 47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없어? 없어? 다인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어차피 뒤에도 나오니까 넘어갈게. 76쪽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요런 거 할 때 여러분 그 보통 다 근과계수 관계로 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 1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였는데 뒤에 여러분 또 나오잖아. 얘가 알파랑 베타면 두 근이 하나씩 이렇게 1 작아지려면 x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도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그냥 문제가. x 값이 하나 작아졌어. 그러려면 여기는 거꾸로 x에다가 1 큰 게 있어야 돼. 이유는 알파를 넣어서 0이 되려면 이 자리가 알파가 되게 하는 x가 근이라서 이게 이항시키는 과정이 무조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이 하나 작아지려면 여기가 똑같이 작아지면 안 되고 x가 근이라서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 1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f x 플러스 1은 0이 답이라서 저기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요거 찾는 게 여러분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근계관 해도 되는데 저 식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하고 곱하고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식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냥 전개 한 번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차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거는 기억나세요? 550번은 역수근이잖아요. 역수근. 이거 그냥 바로 풀었어? 답이 5번이잖아 그냥. 기억나시죠? 역수근이 되려면 fx는 파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x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다 알파분의 1을 넣었을 때 이만큼이 알파로 바뀌죠. 그래서 x 자리에 x분의 1을 넣는 거라서 a x분의 1 제곱 b x분의 1 그 다음에 c는 0. 근데 이게 결국에 x제곱을 곱해주면 c부터 x제곱 되고 얘는 bx 되고 얘는 a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계수 거꾸로가 답이라고. 역수근일 때. 그러니까 이걸 안 해봐도 여러분이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요걸 이해하면 a, b, c, c, b, a 해서 그냥 거꾸로 해서 5번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근각일치 관계 해야 되죠. 똑같이 뭘 해준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얘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해야죠. 여기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여기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러니까 4개를 연립해야 저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안 되지. 괜찮으세요? 5일까지 그러면 통과죠, 통과?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형 17번도 아니 이걸 근데 왜 다 안 푸는지 모르겠는데 근해 공식을 잘못했대. 그러면 얘 둘이가 1이랑 2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너네가 연립해서는 안 풀 거면 이 방법밖에 없지. 이거를 2개를 써놓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써놓고 둘이 더하고 둘이 곱했어야 돼.
그냥 계산해야 된다고. 더하고 곱하면은 이뻐진다고. 그게 1과 2 더한 건 3. 1과 2 곱한 건 2. 해서 그냥 요거랑 요거에서 ABC가 나와요. 식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별 붙인 거야? 아니, 해설 보면 이해는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근괄과실관계를 못 쓴다는 거잖아. 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시 더하고 다시 곱해야지. 얘들끼리. 그럼 약분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식이. 더해보면은 루트 부분 사라지죠?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지금 똑같은 거야. 그리고 곱해보면 합차 되잖아요. 합차.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b 제곱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a 약분하면 4a분의 c네요. 얘는. 해서 한 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지금 둘 다 a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b는 마이너스 3a로 바꾸시는 거고 얘는 c는 8a로 바꾸는 거죠. 저기다 넣어서 하면 되죠. a는 약분되잖아요. 전부 다 a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a랑 상관없이 답이 정해져 있는 친구입니다. a를 구할 수도 없고요. 요까지 또 추가 질문 없으세요? 5, 4까지? 나연 질문할 거 없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 알파, 베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 식 만드는 거 아니야. 식 만드는 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알파 되게 하는 거랑 요만큼이 베타 되게 하는 거를 그냥 적었어야 돼. 2x 플러스 1이 알파 되게 하는 x 이항시키고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알파에 베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서 말하는 x값 근입니다. 얘 둘이 더한 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근의 의미였잖아. 알파여야 0 된다는 거니까 이 자리가 알파 되게 하는 근은 항상 이 작은 x를 얘기하는 거라고. 괄호에 있는 게 근이 아니고 x값이 근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할 줄 알면은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다 풀리는 건데 이걸 이제 계속 까먹으니까 문제지. 까먹으면 틀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풀이할 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그렇구나 그거였지 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밑에도 여러분들 다 똑같거든요. 5, 8까지 계속 똑같아요. 5, 5, 8까지 다 고쳐져 있어요? 조화돼 있고 소위 다 돼 있어? 대답을 한 번만에 대답을 하면 내가 안 물어봐도 되잖아. 얘들아, 아니 그럼 너 근데 자습시킨다. 다 할 줄 알면은 그럼 수업을 왜 하냐? 너네 기출 테스트 보면 다 아는 게 아닌데 지금. 수영이 다 됐어? 5, 8까지? 질문 없어? 질문 없으세요? 5, 8까지? 그러면 질문 몇 번인데 너네 모르는 게 몇 번인데? 564? 일단 564 볼게요. 여러분 이거 식 작성할 때
알파 베타는 숫자잖아요.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라고 바꿔 적었어? 바꿔 적어야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왜냐면 그죠? 두근의 곱이니까. 그러면 우리 식에서 알파를 넣어도 베타를 넣어도 똑같은데 둘 다 마이너스 5래. 그러면 fx식 바로 적었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5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fx 최고차항계수 안 적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문자 하나 곱해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몇 차식이든 알파 넣어서 빵이고 베타 넣어서 빵이면 fx가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랑 x-베타를 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당연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되잖아. 최고차항계수 모르면 문자 적어야 되고.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도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너네가 이걸 못하는 거라니까? 다 똑같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요거를 이항시켰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이항시켰을 때 f알파 플러스 5가 0이고 f베타 플러스 5가 0이니까 fx에 5를 더한 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항시켜서 제가 이렇게 바로 적는 건데 이거를 사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항 안 시켜도 그냥 바로 저식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근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잖아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만큼에다가 k 곱하고 5를 뺀 것이 fx다. 근데 f0가 5니까 k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유를 알아야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같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마이너스 5가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바뀌고 그대로 나와도 요 식 쓰는 거를 인수정리입니다. 이게 인수정리. 다른 사람은 질문? 또 질문해. 72? 똑같은 거야? 일단 572 볼게요. 여러분 질문부터.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라 돼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켤레근 하면 안 되네. 여기 일단은 켤레근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루트가 끼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틀려요. 맞을 수도 있죠. 대입해서 성립하면. 근데 저거를 보고 다른 한근이 2-루트3이다 하는 건 틀리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A, B, C 요 있죠. X 앞에 있는 애들 그리고 상수항 얘네들이 유리수여야 하지. 근데 지금 여기 이미 루트 3이 곱해진 유리수잖아. 그럼 얘는 무리수란 말이에요. 무리수. 그러면은 켤레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머지 한근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도 누군지 모르니까 얘가 근이라며 그럼 그냥 얘는 x에다 대입해서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해됐나요? 그냥 근계간으로 못 푸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x에다가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 근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식이 길어 보이잖아. 그냥 답이 바로 나와요. 왜 그렇냐면 저거 전개했을 때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이랑 분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 4 더하기 3, 7, 4루트 3. 요거 전개하면 2루트 3b 플러스 3b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7a 플러스 3b 더하기 c. 요게 지금 유리수고요. 4a 플러스 2b의 루트 3는 0.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소수 있으면 실수부랑 허수부랑 정리해서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지금 나눠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방법은 얘가 유리수잖아. A, B, C는 유리수니까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0이어야 돼요. 루트 3이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0이 오겠죠. 0 돼야 되니까. 해서 요식에서 정리를 하면 2b는 마이너스 4a니까 b는 마이너스 2a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2a 넣어서 마이너스 6a로 바뀌고 얘가 0 되려면 c는 마이너스 a이고 해서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약분하면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안다. 근과 계수 관계로 못 풀어요. 그 다음 질문 있으신 분. 579 7980. 자, 일단 79는 근데 딱 저번 시간 한 거잖아요. 내림차순 해가지고. 판별식 몇 번 쓰는 거야, 이거? 내림차순 해서 판별식을 몇 번 쓰는 거였죠? 이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무조건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왜 복습을 안 하는겨. 저번 시간 건데 이거. 내림차순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럼 내림차순 해서 그 다음에 뭐 했어? 했어? 그럼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나오는데? 뒤에 게 인수분해 돼 있다는 거잖아. 뒤에가 뭔데? 인수분해 한 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뭐라고? y 마이너스 3. (3y)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 세로로 쓰면 되잖아요. x자 인수분해. 그럼 마이너스 어디 줘야 되는지는 찾아야죠.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야 둘이 더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여기 있어야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응. 그럼 답 나온 건데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K 끼어 있으면은 이렇게 못 푸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판별식 2번 써서 0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 (79번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80번은요. 일단 알파 제곱부터 없애주시죠. 알파 제곱이랑 더하기 K가 누구랑 똑같죠?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K. 3알파. 아까 그겁니다. 알파 제곱. 알파 넣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어? 알파 제곱 더하기 K가 누구라고? 3알파. 그러면은 요게 3알파니까 빼기 알파 해주면 2알파. 얘만 하면 됐던 거야. 그러면 근각의 실관계 하면 K 바로 나오고. 또 질문 있는 분? 588 질문 들어왔고요. 여러분 이거 588은 다 보세요. 이거 잘해야 돼 여러분. 기출문제 엄청 많아요. 우리 아까 그거 기억나요? F알파랑 F베타 같았던 거 있죠? 이런 게 있고 알파 넣었는데 뭐 알파 빼기 1 베타 넣었는데 베타 빼기 1 뭐 이런 게 있고 알파 넣었는데 뭐 베타 뭐 시키 뭐 붙어도 돼. F 베타는 뭐 알파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아까 나온 거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된 게 이거고 조금 더 응용된 게 이거고 지금 저거 풀려면 요거까지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게 다야. 아무리 복잡해도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뭐였냐면 나머지가 똑같잖아. 그냥 상수잖아. 그러면 x-알파로 식을 묶어도 뒤에 딱 3만 있고 x 빼기 베타로 묶어도 뒤에 3만 있으려면 그냥 얘를 만족하면 됩니다. 상수 최고치 한계수 모르면 그냥 붙여주면 되고 이게 방금 나왔던 거고요. 얘는 알파 넣으면 알파 빼기 1이고 베타 넣으면 베타 빼기 1인데 이 알파랑 이 알파가 똑같고 이 베타랑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상수가 아니고 1차식인 거예요. 나머지가 1차식. 그러면 나머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식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가? 한번 생각해봐.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여기 뭐가 있으면 되겠어? (1차식) 아니 그게 얼마인지 안다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 있다고. 답이 이거 보면 이거 바로 적어야 된다고. x-1이지 그냥. 왜냐면은 이 EX랑 지금 똑같은 놈이잖아. 베타가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X에 알파 넣으면 알파 빼기 1이고 베타 넣으면 베타 빼기 1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입해보면 맞다는 거 알겠잖아 지금.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최고치 한계수 모르면 맨 앞에는 문자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 여러분 문자가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알파인데 여긴 베타고 여긴 베타고 여긴 알파지.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베타를 알파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랑 여기 문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구조가 똑같고 여기랑 여기 똑같고 여기랑 여기 똑같으면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긴 알파인데 여긴 베타잖아. 그러면 식을 바로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두근의 합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 몰라도 더하면 1 되는 관계잖아. 그래서 베타는 1 빼기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알파는 1 빼기 베타로 바꿀 수 있거든? 얘는 지금 무조건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알파 넣으면 1 빼기 알파고 베타 넣으면 1 빼기 베타다.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두 번째 거로 바뀌었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거 좀 오늘 마스터 좀 해봐봐. 문자만 똑같으면 돼. 그리고 추가 질문 주세요. 고쳤어도 여러분 확실히 모르면 질문해. 오늘 그냥 그런 시간이야. 안 고친 거 여러분 별표 다시 고쳐보시고요. 다시 봐도 모르겠는 거 얘기해주고. 우리 뭐 할까요? 예, 587 질문 들어왔어요. 587. 알파 베타로 근을 둬봐. 그 내용이거든. 일단 내용은 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바뀌어도 얘 근을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x를 구한다 했냐면 얘가 뭐일 때? 이만큼이 알파일 때. 그러면 x는으로 정리하면 알파에다가 요거 이항시키니까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얘한테는 근인 거야. x가 얘여야 알파가 되고 그래야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알파 자리에 베타 넣으면 그냥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왔다리 갔다리가 되면 돼. 그럼 이제 얘도 근을 모르는데 두 개인데 모르는데 더해서 10이야. 그럼 그냥 알파 베타로 잡으면 되지. 근데 둘이 더해서 10이라는 것만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거 알파, 는 베타 해가지고 둘이 더한 게 답이에요. 이거는 알파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8로 나누고. 그냥 생긴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2025 빼기 8x가 알파 되게 하는 x가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8x는 알파 빼기 2025고 x가 근이니까 마팔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자리에 누구 넣은 거? 베타 넣은 게 당연할 거고 이 둘이 더한 게 얼마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지금. 다음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으면 계속 고치세요. 593 질문 들어왔고요. 봐봐, 절대값 나왔지. 그러면 부호 보고 그냥 절대값 푸는 거야. 빨리 해봐. 알파 베타 부호 찾으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 풀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절대값.
부호부터 생각해봐. 부호가 뭘 것 같아요? 둘의 부호가 뭘까요? 그래, 둘 다 음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거 외복 구해. 이제 통분하면 끝나지. 안 어렵잖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 곱이 양수고 합이 음수니까 둘 다 음수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절대값 풀면 끝이지. 또 질문 받습니다. 581? 585? 아, 네, 잠깐만요. 오파로 뭐야? 어디까지 해봤어? 근처다가 일단 문자로 뭘 잡았을 거 아니야? 문자로 어디를? 문자로 잡아야죠. 뭐라고 잡을 건데요? 어디를 문자로 잡아야 되겠어? 구해야 되는 게 어딘지 나와 있잖아, 지금. A2랑 AH를 그러면 문자로 잡아야 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A2를 뭐라고 잡을 건데? 여기 식이 다 있어서 여기 가로 길이는 뭐겠어? 전체가 10이래. 10 빼기 알파랑 10 빼기 베타 더한 게 14. 왜냐면 둘레가 28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나오는 건데? 10 빼기 알파 곱하기 10 빼기 베타가 46. 그러면은 얘 가지고 두 개 더한 거랑 둘이 곱한 게 얼마인지 알면 두근의 합과 곱 가지고 방정식 찾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거를 어디부터 생각을 못 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다음에 다른 그림 나와도 풀지. 다음 질문. 단원마물 이런 거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숙제는 다 했던데. 질문 없어? 어디부터 이거 안 돼? 알파로 바꾸는 그게 잠깐만 뭐더라? 588? 알파 바꾸는 거부터 두근의 합이 얼마다? 그래서 베타를 뭘로 바꾼다? 두근의 합이 1. 베타는 요거 넘긴 거야. 1 빼기 알파. 그러면 바꾸는 건 이해된 거야? 그러면 아까 이 두 번째 거잖아. 알파인데 여기도 알파가 들어있고 베타인데 여기도 똑같이 베타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상수가 아니고 1차식이 나머지라고. 이게 나머지라고, 이게. 근데 이거는 누구 자리야? X자리잖아, X자리. 그러면 나머지가 뭐라는 소리야? 얘를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나머지? 1차식인데 이게 X라고. 이게. 그러면 그냥 1 빼기 라고. 이렇게. 그러면 알파 넣으면 1 빼기 알파. 여기 없어지니까. 베타 넣으면 여기 없어지고 1 빼기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최고차항계수 여기만 착 곱해주고. 오케이. 또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알고 갑시다. 알고 가야 돼요. 제대로.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일단 질문만 계속 받을게요.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질문 있는 사람? 아까 그거 확실히 알겠어? 대답해봐. 여기가 만약에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은 베타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 알파로 바꿔줘야 돼. 그럼 그때 뭐 두근의 합이 예를 들어서 2다라고 돼 있으면 베타 대신 누구를 쓸 수 있어?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3,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하면 어차피 알파로 바뀌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F 알파는 7 빼기 3 알파고 F 베타는 7 빼기 3 베타래.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뒤에 뭐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질문하실 분? 나연이 다음에 맞추겠군. 기대하겠어. 마지막 질문하시오. 성우 숙제 다 안 보냈지? 다 보내서 끝까지? 끝까지 안 보낸 것 같은데? 비어있는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해줘야 돼. 이번에 할 때 안 한 페이지도 다시 매겨서 같이 올려주세요. 다른 건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이렇게 깔끔하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는 거는 지우지 마. 지우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까지 아는지 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발전을 하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별표만 쳐놓고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너네. 안 그래도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숙제하실 때요, 일단 2차 방정식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센에 보면은 2차 함수 그 A는 괜찮거든요. 요까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빨리 구할 수 있게끔 연습해 오시고요. 87까지요.